가장 많이 받은 양도는 1억까지 받아봤어요. 한 번에 신고하는데 1억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영업 라인 구축하는 게 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수익 구조를 짤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과연 세무법인이랑 회계법인은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무법인은 어떤 구조로 수익을 내나요? 수익 구조는 일단 파트가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 재산, 용역, 경정. 네, 이제 그 3개로 나눈다면 이제 기장과 재산과 용역 이 3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재산은 어떤가요? 재산이요? 네. 재산은 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양상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양도상속증이요. 이 3가지가 좀 메인 카테고리가 되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붙인다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가문설계라고 해서 이제 그 승계 구조를 짜주는 일들을 하는데, 일단 양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증여가 2번째고 3번째가 상속.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까지 가는 거는 이제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그게 딱 이렇게 짜지는 이유는 이제 딱 돈 많은 사람들의 숫자. 양도는 좀 많이 있는 일이고, 이제 상속은 이제 돌아가셔야 있는 일이니까 좀 적고, 증여도 지금 잘 없죠. 수익 구조는 딱 숫자가 적은 순이 돈이 더 많이 돼요. 양도는 좀 숫자가 많은 대신에 돈이 좀 적고, 증여는 그 다음 상속이 좀 돈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설계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그냥 되기 나름입니다. 뭐 억 단위로 받으신 분도 있고, 제가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한 10억까지도 받으신 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예, 그냥 한 번에. 그리고 그 아이템이 굉장히 심플했지만 굉장히 간결하게 잘 짜셔가지고, 양도는 보통 저희는 이제 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증여도 기본 5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단순 신고냐 아니면 여기에 이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달라져. 기본 신고 대리, 저희가 신고서를 써드리는 게 이제 기본 50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법적 판단이 들어간 절세액의 10에서 20%를 따로 보수표로 매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표가 좀 많이 다르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양도는 1억까지 받아봤어요. 한 번 신고하는데 1억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현금 영수증 1억을 발행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면서 이 부가세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재산으로 해가지고 양도, 상속, 증여로 해서 그 수익 구조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많이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땅을 팔고 상속을 받고 누군가 증여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 인생에 있어서 되게 드문 일이에요. 저희는 되게 흔하게 겪는 일이지만, 이 영업 라인 구축하는 게 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수익 구조를 짤 때 저는 중개사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명함을 갖고 이제 항구 도시에 있는 그냥 복덕방 할아버지분들한테 막 돌리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수십억 단위 땅 거래를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정형화된 거래밖에 안 하다 보니까 또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거기는 뭐 별의별 건들이 많아요. 뭐 무슨 도시개발, 수용, 뭐 여기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종중 땅이 전체 수용되는데 이걸 100가 단위를 전체 수임한다던가. 근데 그거는 이제 가격 단가를 좀 낮춥니다. 이게 단체 수임이니까 그럼 이제 한 100건 하면은 반으로 깎아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딜링을 해서 짠다든가. 뭐 그런 구조고, 상속 케이스 같은 경우나 증여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게 좀 재밌는 게, 종중 땅. 그럼 여기 앞에 금양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과세가 되는 되게 규정이 있어요.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가 논이 이 대지예요. 근데 실제 논으로 썼어. 그러면은 이거를 사진을 찍으러 가서 현장에 또 차를 막 끌고 가요. 사진을 찍고 여기는 실제 논입니다. 주상아님이랑 이제 통화를 해서 납득을 시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짤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쌓다가 이제 이런 건들 큰 건이 하나 터지는 게 재산의 구조다. 네. 여기 용역은 어떠세요? 용역은 이제 되게 용역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자주 하는 게 이제 경정정부 업무, 그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든지 또 가업승계 범위, 이러한 부분으로 크게 보통 보니까요. 경정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세금 순환급세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30%를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1억이 환급이 된다 그러면 고객사한테 이제 3천만 원 정도, 30% 정도 수수료를 받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설립까지만 할 거냐, 운영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도움을 줄 거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제도를 이용할 건지 제도를 이용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승계 가액에 따라서 한 1에서 3% 정도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가치가 100억짜리다 그러면
뭐 제도 외를 이용해서 3% 정도 저희가 청구를 한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수치를 하고 나서 뭐 바로 한 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길잖아요. 호흡이 긴 호흡이다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사실 들어오긴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일은 2년 3년 걸쳐서 더 나아가는 뭐 5년 가까이 뭐 들어가는 시간 단위도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잘 고민을 하면서 저희도 수수료 단가 체계를 좀 책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돈을 안 받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들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용역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재산보다는 단가가 일단 기본 단가가 높은데 그 용역이 실행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환급 일을 다 했어요. 근데 환급 금액이 없어. 그러면은 일은 했지만 돈을 못 받고 이런 구조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뭐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소명을 다 하고 저희가 조사관 대응을 다 했지만 그 국세청에서 그 저희가 결정을 안 해주면 인용을 안 해주면 사실 환급 금액이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2-3달 가까이의 그 폼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은 했지만 사실은 번 돈은 없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품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장을 말씀드릴 건데 기장료 달달이 10만 원 받으면은 이제 직원 인건비랑 임차료 내면 사실 남는 게 없죠. 아니 적자죠. 근데 이 기장시장은 완전 지금 혼탁해지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계법인은 어떤가요? 감사로는 대충 얼마를 받고 이 M&A로는 보통 뭐 몇 프로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직급별로 연차별로 이제 그 시간당 임금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시간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시급이 10만 원이요? 시급 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